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인 또 다른 분도 함께 했는데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든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세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네. 뭘 잘 안 먹어요. 먹는 게 무서워서. 네. 그런데도 살이 잘 안 빠져서 고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나랑 거의 똑같네요. 네, 맞아요. 같은 고민이네요. 네.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조덕화 씨는 예상대로 비만이었고요.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이 정상을 넘어간 수치였습니다. 신미경 씨 또한 허리둘레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비만인 상태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무엇보다 소화 개선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현 상태를 봤는데 어떠셨어요? 검사하고 나니까.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졌어요. 더 절실해지죠. 네. 빼셔야 돼요. 맞아요, 더 빼야 돼요. 사실 제가 어머니 아까부터 소화불량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얘기를 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빼셔야 되니까 네. 제가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좀 알고 있거든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게요? 네, 바로 이 카무트 효소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거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 한번 챙겨보시자고요. 네. 자, 2주간의 도전!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고요. 카문트 효소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결과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비만의 원인 역시 소화불량이 문제였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소화불량이 계속되면서 장 건강이 망가지니까 장 독소로 인해서 살이 찌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찐 살도 잘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족저근막염으로 운동도 힘들다 보니까 비만과 소화불량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선 사례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땀을 뺀다든가 아니면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 소화를 오히려 방해하는 습관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추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캡사이신 이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캡사이신은요, 체지방을 연소시켜서 체내 지방을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더불어 살이 찌는 음식에 대한 식탐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매운맛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이나 설사 등으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김경미 씨가 알려준 스트레칭 자세, 이건 위험하긴 해도 소화에 도움이 된다 그러셨는데 조덕화 씨가 보여준 자세, 그건 아닌가 봅니다. 문제점으로 꼽았어요. 스트레칭이 소화 개선이나 신진대사 활동에 좋은 운동인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팔다리 보세요. 다 양쪽 대칭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10번씩, 20번씩 맞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덕화 씨는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오른쪽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이쪽으로도 했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이게 하시는 잘못된 거죠. 거네. 이게 문제점입니다. 예. 네. 예리하게 잘 짚으셨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왼쪽으로 누워 잤을 경우에는요, 이 위산의 역류 형상이 0.9회에 그치는데, 오른쪽으로 누워 잤을 때는요, 무려 위산이 역류하는 횟수가요, 1시간에 약 3.8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다. 그러니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자세는요, 위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례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허리둘레가 92cm로 정상 범위를 많이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비만을 불러온 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소화불량이 어떻게 비만을 유발하는지 이해가 쉽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 보이는 호스가 몸속의 소화기관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솜은 음식물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코인 티슈는 몸속의 지방세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물은 소화액과 소화효소로 가정을 합니다. 먼저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면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들어갑니다. 보시면 그럼 몸속의 음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소화 효소 때문인지 싹 녹아서 이렇게 쫙 배출이 되네요, 이게. 그렇죠. 먹는 모습 보이죠? 소화가 되면 음식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장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지방 세포를 키우는 장 독소가 없으니까 지방 세포 크기도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화 불량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섭취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음식물이 있고요. 똑같이 실험 조건이 들어갑니다.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한참 걸리네. 네, 저 빨간 게 혹시 장독소에 그러면? 맞아요. 네, 독소예요. 우리 몸속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장 독소가 만들어지고요. 장 독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지방세포가 점점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어. 그렇죠. 변화합니다. 어머. 장 독소는 지방 분해를 방해하고 지방 세포 크기를 키워서 바로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성 질병뿐만 아니라 살찌기 쉬운 체질로 변할 수 있어서 체내 소화 효소 분비가 얼마나 원활한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소화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이 침샘의 기능도 저하되다 보니까요. 이 체내 효소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20대는 적정 수준이라면요. 40대는 더 줄어들고 아이고. 60대에는 확 감소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예, 그렇구나. 그래서 어른과 어린아이를 비교하면 약 30배 가량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요, 이 카무트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이 소화 효소를 외부적으로 추가 보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카뮤트 효소는 아밀라제 일종인 알파 아밀라제 분비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카뮤트 효소에 풍부한 알파 아밀라제는 포만감에도 도움을 주고요. 실제로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많이 증가하면서 소화 분해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소화 효소가 아밀라제니까 네. 정말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카뮤트 효소를 제가 먹으면서 전후에 아밀라제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제가 실제로 아밀라제 검사를 받아봤거든요. 네, 그게 있구나. 그래서 2주 만에 아밀라제가 41에서 77로 증가했어요.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덕화 씨와 함께 체험한 분까지 아까 보니까 2주 동안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쯤 되니까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함께 확인 좀 해보죠. 자,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사뭇 달라진 분위기의 두 사람. 이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고요.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조독한님 먼저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독한님은 체중 많이 감소되셨고 체지방 또한 많이 감소돼서 좋은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성지방과 공복혈당 또한 많이 줄어들어서 정상 범위 지금 측정되고 있습니다. 신미경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이랑 허리둘레 많이 줄어드셨고요. 특히 체지방률 많이 빠지셔서 좋은 결과 있습니다. 먼저 조덕화 씨의 결과를 살펴보면요. 체중과 허리둘레가 줄었고요. 공복혈당과 중성지방이 정상 수치로 내려왔습니다. 오, 신미경 씨 또한 체중은 2kg 이상, 그리고 허리둘레는 4cm나 줄었습니다. 와. 네, 두 분 모두 카무트 효소를 섭취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체험단 신미경 씨는 허리둘레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던 덕화 씨는 총 중성 지방 수치가 많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중독자들 어벤져스를 만나시면 이런 큰 변화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덕화 씨처럼 혈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카무트 효소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요? 8주간 섭취를 하게 해봤더니 혈당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무트 효소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카무트 효소를 고를 땐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재배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카무트인지 확인하시고요. 개인 체질 및 식습관 그리고 소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이 역가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효소 역가 수치를 확인 후에 이 선택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속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효소로 섭취하실 경우에는 3g을 지켜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